안녕하세요. 이제 막 오징어 게임 시청을 마치고 나온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직업병이 또 도져서인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인공이었던 쌍문동 성기훈. 자, 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워낙 좀 착하게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성기훈이가 그 할아버지하고 홀짝 게임을 하던 중에 할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할아버지를 속이고 구슬을 따내죠. 헐.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냐고? 저기요. 내가 쳤네. 헐. 자,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일단 구슬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속여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구슬을 편취하죠. 즉 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구슬이라는 것이 워낙 좀 가치가 작죠. 물론 이 영화에서 뜻하는 것은 목숨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구슬 그 자체는 재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몇백 원 되겠습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물에 불과하고 그것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한 사기죄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나마 또 할아버지가 그걸 용서했죠. 용서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구슬조차 주인공한테 줍니다. 자네 거야. 까먹기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처벌은 기소유예, 무죄가 될 수는 없고요. 기소유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 서울대 출신 조상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실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징검다리 게임을 할 때 조상우가 앞에 있었던 유리업자를 확 밀어서 자기가 갈 길, 유리가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써먹었죠. 그럼 그냥 가.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같이 살아남던 사람이 3명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잠깐 한눈판 사이를 이용해서 강세벽이라는 그 여자의 목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죠. 자, 이 두 가지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이 되죠. 설사 기타 여러 가지 그 정상 참작, 걔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과 같은 적법한 그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상우는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참가자 오일남 할아버지. 이 사람이 또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의 죄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엄청난 범죄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은 드시죠? 이 사람의 범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147조 범죄 단체 등의 조직죄라는 규정을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일남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인가요? 참가자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것도 용납하고 특히 게임에 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용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시켜서 실제 다 죽이죠.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즉 살인죄의 교사범이 일단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살인죄의 교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한 그 설계자이죠. 그리고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는 자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탈북자 강세벽. 너무 불쌍하죠. 예. 이 친구는 또 그 굉장히 잔인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살인행위 같은 것은 없었죠. 그런데요, 이 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조금 꺼림칙하긴 합니다. 구술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인 지영이라는 친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영이를 결국에는 그 일꾼들이 게임의 진 패자이기 때문에 죽이게끔 놔뒀죠. 강세병!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240번 탈락.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살인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최소한 실형 한 2, 3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입니다. 깡패 장독수 연기 잘했죠. 이놈은 굉장히 잔인한 놈이었는데요. 언제부터 사람을 죽였나요? 자기가 음식을 고의로 가르쳐서 뺏어 먹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을 때려 죽였죠. 어디 아저씨 이름 써있나?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 다음에 징검다리 게임 할 때도 밀어 죽였죠. 그 다음에 그 전이었네요. 그 왜 깜깜한 밤에 잠든 틈을 이용해서 참가자들 상당한 수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러한 장독수는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범 한미녀. 하는 짓은 미녀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그 한미녀는 징검다리 게임을 할 때만 2명을 죽입니다. 한 명은 자기하고 장독수 사이에 있었던 사람을 밀어서 죽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가 먼저 가든지 여기서 같이 죽든지. 빨리 가라! 너나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입니까? 장독수를 껴안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물론 자기도 죽긴 했습니다만은 장독수를 죽이고 말죠. 이런 미친 년이 씨발! 이거 너라고 씨발이라!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자, 이 두 사람을 죽인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장독수와 같은 그러한 악질은 아니죠. 죄질이 좀 덜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징역에 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노자 알리. 조상호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죠. 너무나도 착한 친구였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알리도 경미한 범죄 행위는 있었습니다. 알리가 이 게임에 참가하기 직전에 자기 사장을 찾아가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때렸었죠. 근데 사장놈은 알리를 피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쫓아나간 알리가 사장을 미니까 그 사장 손이 롤러에 끼게 되고요. 손이 뭉그러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알리가 일부러 행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과실상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그 순간에 떨어뜨린 돈뭉치를 집어들고 알리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돈뭉치 안에 들었던 돈이 한 몇백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부분은 일단은 유실물 횡령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의 점유하에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한 수백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장을 다치게 한 행위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그 과실치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서 한 벌금 몇백만 원 정도의 형에 해당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참가자 전체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아까 강세벽의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가자들은 결국에는 거기 있는 일꾼들이 게임에 진 사람들을 죽이게끔 그냥 놔두고 그냥 모른 척 했죠. 이것은 일종의 그 살인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라면 한 2, 3년 정도의 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프론트맨 가면이 참 멋있었었죠. 이 사람은 오일남 할아버지가 만든 그 범죄 단체에 나중이지만 어쨌든 가입을 했고요. 그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수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직접 참가자들을 죽이거나 혹은 일꾼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꽤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에 처해져야만 마땅하겠죠. 외국에서 왔던 그 VIP들. 이 자식들 아주 그 지저분 들이죠. 아주 나쁜 놈들인데요. 결국에 이런 놈들 때문에 오일남 같은 사람이 이러한 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겠죠. 정말 악의 씨 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국의 VIP들을 범죄단체 조직지로 직접 의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상습 도박죄로는 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습 도박죄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 나왔던 외국 VIP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거액의 그 판돈을 걸었던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그 판돈을 걸었던 그 대상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이었죠.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습 도박죄의 최고 상한선인 징역 3년에 모두 처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빨간 옷을 입고 여기 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들은 또 그 같은 세모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마다 다 하는 일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단체 조직죄 등에 해당이 일단 되죠. 그리고 이 범죄 그 단체는 살인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 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꾼들을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총으로 직접 그 참가자들을 쏴가지고 죽였던 일꾼들 있죠. 이러한 일꾼들은 살인죄 그 자체를 저지른 그 악질 범죄인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 15년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관에 넣어서 화장을 했었던 일꾼들이 있었죠. 이들의 행위는 비교적 살인죄보다는 좀 경미한 그 행위를 분담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의 그 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낮에는 평범하게 일하다가 밤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 장기를 적출했었던 일꾼들이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좀 잔인했었는데요. 이러한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 사체를 손괴하거나 장기를 사체로부터 적출한 그러한 경우에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 일꾼들의 경우에는 징역 7년, 풀로 징역 7년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초기부터 아예 얼굴을 딱 오픈하고 나온 그 유일한 일꾼이 있죠. 모집책이었던 공유입니다. 자, 그 많은 여성분들은 공유를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집책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 그 범죄 단체의 경우에도 만약에 모집책이 없었다든지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라면은 아예 이 참가자들을 원활하게 모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이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고, 죽는 사람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책이었던 공유한테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저도 물론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사람들은 처벌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이러한 그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재미있게 잘 참고하시고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